안녕하십니까. 신세계 치과 이재윤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치과를 여러분한테 구경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치과는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 인구가 50만 명인데 저희 병원 등록 환자가 65만 명입니다. 6만 명 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신환이 5천 명이 늘었습니다. 저희 병원은 토요일, 일요일 진료가 없고 야간 진료도 없습니다. 저는 주 4일 근무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디지털 특화가 되어 있어서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원 첫날 모습입니다. 왼쪽 위입니다. 26년 전에 저는 세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한테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저랑 같이 일하는 위생사들한테 좋은 사장이 되는 것이었고, 마지막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 강연도 저의 사회 기여에 대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들었던 특화된 진료, 이것을 이렇게 공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 비밀 유출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도움이 된다면 그게 저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모습입니다. 많죠?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병원 입구입니다. 병원 입구 들어가면 오른쪽에 직원들 사진이 쫙 붙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환자들이 들어가면서 내가 오늘은 누구한테 치료를 받을까? 저번에 이 간호사 참 친절하던데. 이건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출근할 때도 봅니다. 내 사진 여기 있네. 오늘은 나는 내 사진이 걸려있는 치과에 출근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엘리베이터 1층에는 기린상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매달 직원이 직원을 뽑으면 그 사진을 폴라로이드로 찍어서 계단 1층에 엘리베이터 옆에 딱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스러운 기린상을 받은 적이 이게 딱 보이는 거죠. 대기실입니다. 21년 전에 인테리어한 건데 깨끗하죠. 엄청 신경을 씁니다. 조금이라 이상하면 도배를 하고 페인트 칠하고 관리하고 대기실에 먹을 것도 갖다 놔서 환자가 지루하지 않게 하고 커피 머신이 새로 나왔다. 그러면 체험하게끔 만들고 환자들이 항상 지루하지 않게끔 읽을 거리도 주고 항상 대화와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저희 병원의 대기실입니다. 제일 좋은 커피 유라 머신도 갖다 놓고요. 백남준 작품입니다. 저희 병원 2층에 올라가면 몇 억짜리 작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집에 안 갖다 놓느냐 여기 갖다 놓느냐. 예술과 인술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품을 보면서 진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저의 특화된 진료는 환자가 안 아픕니다. 그리고 빠릅니다. 환자가 진료를 받고 나갈 때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의 진료입니다. 저는 개성 있는 진료, 즉 스몰 굿 비즈니스, 스몰 굿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유니크해야 됩니다. 유일무이해요. 아이폰처럼. 특이하잖아요. 맞죠? 이런 상품들은 안 팔려도 안 팔릴 수가 있어요. 무조건 구매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좋아야 됩니다.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치과 진료도 이래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 되는 치과는 환자에게 진료를 잘합니다. 이 진료는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을 표현하는 게 브랜드입니다. 원장님들이 내 브랜드 얘기하면 내가 코카콜라냐 나이키냐 그러죠. 아니요. 맥도날드는 전국 어디 가도 똑같은 품질을 제공합니다. 우리 치과의 브랜드는 좋은 진료를 약속하는 브랜드이고 이 브랜드의 주체는 바로 원장 자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치과의 브랜드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잘 되는 데는 조건 사이클이 있습니다. 먼저 진료를 잘하죠. 그러면 구매한 환자들이나 고객들이 좋은 경험을 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너원과 동시에 신환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풀이 많아집니다. 치과라는 것은 처음에 스크린 하다가 몇 년 지나면 인레이도 할 수 있고 레진을 할 수 있고 좀 지나면 엔도와 크라운을 할 수 있고 좀 지나면 임플란트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꾸준히 오다가 한 번씩 매출이나 이벤트가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풀을 잘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과뿐이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고 커피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인만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랜드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공연전에 갔는데 여러분 뒷자리처럼 아시는 분이 앉았어요. 근데 나를 소개할 때 우리 그 자녀한테 야 무서운 아저씨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섭습니까? 왜 무서울까요? 치과가 무섭다는 고정관념을 갖게 된 거죠. 이거 누가 심어줬습니까? 치과 의사들이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안 무서운 아저씨가 될까? 어떻게 하면 환자한테 안 아프게 할까?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환자의 볼을 간지르면서 안 아프지 이러기도 하고 나무젓가락을 꽉 물어서 진정시킨 다음에 발치를 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는 주사 바늘을 쓰기도 하고 데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향수까지 개발했어요. 향수 맡으면 진정이 된다 그래서 치과에 유진호를 다 치웠어요. 그리고 방향제와 환기를 시켜서 환자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개발한 무통마취법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면봉입니다. 여러분 면봉 써보셨어요? 잇몸에다 면봉을 대고 잠깐 누르면 잇몸이 하얗게져요. 저때 산소가 결핍되면 이 면봉을 통해서 주사 바늘이 관통하면 찌르는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신기하죠? 추운 날 귀가 추워지면 감각이 없어지죠. 마찬가지예요. 혈액이 통하지 않으면 신경에 피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면봉에다 도포마취를 발라서 꾹 누르고 있다가 관통해서 마취를 하게 되면 환자가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 다양한 무통 마취기를 제가 다 샀습니다.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포인트가 있다면 무통 마취기에 이 팁이 보여야 돼요. 팁. 주입하면 이에 들어간 눈금이 보이지 않으면 치과의사는 불안합니다. 왜? 모니터만 보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여러 개 중에 저 위에 가려 있는 거는 쓰시면 안 돼요. 이게 디지로그예요. 우리의 습관에 맞춘 이 무통 마취 주사기를 써야 마음이 편하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RTK를 쓰면 효과를 더 빨리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앰플을 반 앰플밖에 쓰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 서랍 열어보면 앰플이 반이 다 남아 있어요. 다 버립니다. 왜? 반 앰플로 충분하니까요. 이런 식의 브랜칭이라는 현상은 마취제의 압력이나 액체가 지나가면 마취제 효과뿐이 아니라 그냥 액체가 퍼지니까 그 상태에서 하얗게 됩니다. 저때 감각이 없어집니다. 즉 물리적으로 잠깐 신경을 둔하게 만든 상태에서 액체까지 넣게 되면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통마취기를 저기 잇몸 가운데다 푹 꽂으면 파랗게 허입니다. 절대로 PDL 인젝처럼 넣으면 해면곤을 통해서 근막을 통해서 마취가 됩니다. 반앰플이면 충분합니다. 자, 보통 마취하고 원장님 기다리시죠. 몇 분? 9분. 마취하면 30초, 대기시간 제로.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루 환자 10명이면 100분의 차이가 남는 거예요. 100분이면 1시간 40분이죠. 몇 명을 더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마취해놓고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그냥 기다리잖아요. 환자는 불안해하고. 이거를 거의 제로화시킨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볼까요? 아이 보시고 이렇게 아이 보세요. 이렇게 제가 살짝 하나 수세입니다. 둘, 셋, 10번이 3번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이 단계는 1단계예요. 매우 천천히 갑니다. 됐죠? 다시 1단계. 하나, 둘, 셋, 넷. 안 아파요. 그 다음에 2단계로 누르고 환자 속도 올려요. 환자 몰라요. 왜냐면 이렇게 됐죠. 하얗죠. 저 마취 끝났습니다. 한 번만 더 세면 돼요. 4분의 1 앰플로도 일어나는 심어봤어요. 전혀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환자들이 일어나고 나면 원장님 쉬는 소리예요. 정말 나와요. 왜? 안 아프니까. 지금 반 앰플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마취를 빼고 숨입을 바로 시작합니다.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물이 마취액을 크기 때문에 깔아주는 거죠. 크기 때문에. 진동 조금 있어요. 바로 들어가죠. 환자 아파요? 안 아프죠? 안 아파요.
그 상태에서 차근차근입니다. 멘트 피해를 한번 볼까요? 몇 분 걸렸는지 마우스 끝에까지 가보자. 자, 3분 25초 걸렸습니다. 3분 25초면 수술이 끝나요. 끝에 한번 눌러볼까요? 3분 25초. 예. 저는 이게 눈 깜짝할 새 심는다 그래서 명칭을 트윙클 임플란트로 정했어요. 반짝반짝한 동안 수술이 끝난다. 그리고 상표 등록까지 했어요. 트윙클 임플란트 승인이 났어요. 이제 스몰 브랜드가 생긴 거예요. 저희 병원은 트윙클 임플란트로 치료합니다. 그게 뭔데요? 눈 깜짝할 새에 한 개도 안 아파요. 정말요? 예, 등록도 돼 있어요. 이게 약속입니다. 자, 반앰플로 30초 만에. 그리고 국소 전달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하치조신경과 가깝다면 환자가 시리다고 표현을 딱 해요. 의료사고를 막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안전한 수식입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특허증 들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를 하나 더 합니다. 바로 디지털 스캐너를 뜨는 거죠. 수술이 바로 끝나면 환자가 너무 빨리 끝났죠. 그때 ISQ를 재고 어느 정도 수치가 높으면 그 자리에서 스캐너로 뜹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 내원할 때 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환자분 수술하고 그 다음번 3개월 있다 오면 오늘 이 끼우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대부분 아니요. 오늘 본 떠야 되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본 떠났기 때문에 예, 오늘 이 끼웁니다. 그 대신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임시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럼 환자가 너무 좋아하지 이 끼고 가니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해준 건 이게 막 팍팍 무조건 빨리 심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과정이 있어요. 바로 CT로 시뮬레이션을 다 합니다. 100%. 필요하면 가이드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즉 정밀 작업을 밑작업을 해놓는 거죠. 제가 수술 들어가면 이렇게 쫙 돼 있습니다. 녹화 캠코더도 준비하고 사진 포토도 찍고 수술 동의서 그다음에 ISQ 장비까지 다 준비해 놓고 저 보세요. 끝에 보면 종이로 붙여놨죠. 예, 이 끝이 바로 시뮬레이션, CT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인쇄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예상 사이즈, 그 다음에 이 표가 다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11월 13일이면 4일 전이죠. 목요일이에요. 저희 병원 아침 출근할 때 환자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안 왔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안 오겠죠. 12시가 됐어요. 당일 4명이 치료받았죠. 6시가 됐어요. 2명이 늘었어요. 이렇게 씻고 왔어요. 매출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와요. 신기하죠. 환자들은 내가 꼭 예약해야지 임플란트 언제 심어야지 이런 계획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불편하면 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진료 시간이 짧고 명료하다면 그냥 부담 없이 해주면 돼요. 그럼 환자가 그날 온 김에 금방 됐네 친구들한테 소문되죠. 야, 그 원장이 뭐 술을 하나 둘 셋 했더니 후루룩 하더니 끝났어. 한 개라도 안 아파. 그거 참 신기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소개를 받는 거죠. 자, 보세요. 보면 11월 13일 날 검지가 그냥 상담할 리스트가 있어요. 누가 언제 오고 누가 당담할 것인지. 그리고 이건 표예요. 수술표. 이 수술표면 파노라마 찍었는지 CT 찍었는지 원장은 어떤 사람이 진료를 할 건지 동의서를 받았는지 상담 진행은 저번에 확정이 된 건지 아니면 말만 한 건지 그리고 확정 후 수술 대기 시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딱 써놔요. 이게 1시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 환자는 그러니까 막 별 힘들지 않게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수다 떤 시간에 진료가 맞춰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트윙클 임플란트입니다. 트윙클 임플란트는 이게 특징이 뭔지 설명하고 위치하고 계산이 나와 있죠. 절대 싸지 않습니다. 저희 치과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붙여놓은 상태에서 무통 마취를 써서 무절개로 시술을 하죠. 그리고 스캔을 뜹니다. 소요 시간은 환자가 1시 반에 왔어요. 도착은 1시 13분에 왔네요. 혈압은 1시 14분, 체어 안내 15분, 상담 동의 24분, 마취, 수술 시작, 수술 종료 딱 3분 걸렸네요. 그리고 수납까지 해서 1시간 안에 딱 맞춥니다. 환자가 불만이 없어요. 수술 시뮬레이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CT를 다 찍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CT에 다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설정만 하시면 다 볼 수 있어요. 안전하게. 그리고 가이드도 만들죠. 자, 덴탈빈에 제 동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통 마취만 해가지고는
무통마취가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동영상을 풀로 이렇게 찍어놨어요. 자, 공통점은 꺼지를 넣어놨죠. 물이 꺼지에 액체가 튈까봐. 그리고 한 번만 찌르지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속도만 죽일 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올리면서 환자의 통증을 역치 이하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는 아프고 싶어도 느끼지 못해요. 역치 이하로 계속 가니까. 예. 그러니까 환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죠. 오른쪽 아래쪽 마취제가 2개죠. 5번, 7번 부위인데 2개를 씁니다. 그럼 똑같이 마취가 30초예요. 수술 시간이 드리링 시간만 추가되는 거죠.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환자를 안 아프고 빨리 하고 덜 긴장하게 할까? 그것이 저의 노하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이드도 만들죠. 저는 전화기 응답 100% 가이드를 씁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정밀 진단에서 가이드를 만들면 제가 아무리 잘 써도 글을 일직선 쓸 수 없잖아요. 일직선을 할 수 없지만 자대고 치면 무조건 일직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를 100% 씁니다. 자, 홀 방향을 보세요. 너무 잘 맞죠? 네. 수술 준비해서 치아 하나 남은 것도 안 뽑고 발치해서 일주일 있다 임시치아가 다 들어갑니다. 환자분 개수를 좀 많이 신긴 했는데 제가 임시치아를 바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좋아하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꿀팁인데 이 무치약 환자의 임시치아 만들려면 고경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 그때 덴처를 스캔을 떠서 덴처를 입힙니다. 덴처를 스캔을 떠요. 4명까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복제를 해서 붙이면 이걸로 임시치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캔 뜨고 그 다음날 임시치아 나와 있습니다. 버티컬 디멘션 잘 잡힐 필요도 없고 알지네이터로 인상을 뜰 필요도 없어요.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끼리 스캔 바디라고 이제 제가 특허를 냈는데 조만간 특허가 나올 겁니다. 이 스캔 바디의 길이가 멀면 에러가 되기 때문에 길게 만든 겁니다. 이게 코끼리 스캔 바디입니다. 이렇게. 이걸 성형하면 그다음에 마취입니다. 보통 마취도 놓고 가만히 30초를 합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부터 15까지는 1단계, 나머지 2단계, 3단계를 하면 저 마취 앰플 빼기 전에 포셉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나옵니다. 환자가 전혀 안 아프고 그래서 마취 끝나고 양치하려고 그랬는데 이가 벌써 딱 뽑혀 있죠. 예. 해보세요. 아주 간단하고 여러분이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포셉은 요게 좋습니다. 이 포셉은 한번 잡으면 놓질 않아요. 발치 잘하는 거는 미끄러지지 않는 포셉을 쓰고 레스트를 정확히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방에 이를 딱 잡아서 싹 뺄 수 있죠. 진료 시간이 완전히 줍니다. 자, 브랜드. 이게 안내 책자입니다. 제가 트윙크를 개발했어. 하지만 말로 백날 설명해도 환자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원이랑 카페 가서 야 우리 무슨 내용이 환자들한테 좋을까 해서 만든 겁니다. 포인트 마취, 무절개 시술 정확히 해서 스캐너를 만들어서 끼운다. 자, 1편, 2편, 3편 예, 계속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 다 되면 하나씩 올립니다. 그다음에 수술 동의서도 환자 눈높이에 맞춰서 글씨 큰 거, 그림, 영문, 가로파기, 그다음에 종류별로 그리고 특정한 거는 여기다 QR을 찍으면 동영상으로 넘어가서 유튜브에서 주의사항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제 그 유튜브에 가면 이거 만드는 거 5분이면 여러 번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찍어서 업로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의사항 QR 넣으면 여러분 사진이 나오는 거죠. 영상이. 여러분 오늘 발차하시느라고 힘드셨죠? 지금 소문 2시간 동안 깡 물고 계시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하나씩. 그리고 이제 인스타도 합니다. 요즘 인스타가 엄청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면 하나씩 일상을 올리는 거예요. 제발 인스타에 먹을 거 받은 거 올리는 거랑 휴진 안내는 올리시면 안 돼요. 그건 인간미가 없어요. 항상 사람 얼굴이 나와야 됩니다. 치과 장비라든지 사람 얼굴이라든지 같이 하는 행동, 같이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면 돼요. 요즘 검색창에 챗GPT로 치과 찾아서 옵니다. 왜냐하면 챗GPT들이 종류도 많고 치과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가 특혜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이 블로그를 쓰셔야 챗GPT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어서 뭐 챗GPT를 이용하시든 넣어서 내용을 계속 쌓아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환자의 좋은 기억을 나누면 연어처럼 돌아와요. 이 환자는 20년 전에 저한테 임플란트 싣고 두바이, 중국, 호주, 미국, 근데 최근에 다시 한국에 오셨어요. 연어처럼. 환자들이 다시 계속 자기한테 돌아오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PDRN 얘기했는데 PDRN 굉장히 좋아합니다. 회사 여러 개 제품 쓰는데 다양한 용도로 쓰고요. 콜라겐이 들어있는 본이랑 섞어 쓰면 최고의 궁합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이너스 할 때도 하면 딱 뭉치면 마음이 든든하죠. 자, 이 보시면 이 뼈가 이렇게 발치하면 푹 꺼지거든요. 그래서 급속뼈 이식, 그 연어 주사랑 그 콜라겐 보이면 3개월 만에 거의 심을 정도의 골질이 나옵니다. 원래 이 정도면 환자 예전 같으면 1mm에 한 달이니까 8개월 얘기했거든요. 지금 거의 반으로 단축됐습니다. 자, 이가 발치가 이렇게 녹았죠? 없죠? 그러니까 윈도우 열어야 되나요? 저는 이 상태에서 연어 주사 넣고 하면 6개월 만에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이 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연어 주사를 주사기에 무통 마취기 써서 집어넣습니다. PDRN 골식도 하고. 이분은 15년간 임플란트를 썼습니다. 그때 뼈가 녹았어요. 그러면 발풀하나요? 입에서 피가 자꾸 나신다 그러는데 이렇게 뽑기 시작하면 환자와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 여기에 PDRN 뼈이식제를 아이브러시 후 한 다음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게 1년 지난 모습입니다. 단단하죠. 그러면 피가 멎습니다. 환자가 몇 년 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20년 정도 임플란트 쓰는 게 목표입니다. PDRN은 적극 추천하고요. 아주 앞으로 쓰일 용도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톡스. 예전에 보톡스는 무용으로 많이 썼는데 저는 이 보톡스는 앞으로 턱 관절의 필수 약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이를 악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제가 미국 논문은 약 20%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를 마스크 쓰면서 꽉 물면서 이 근육이 더 발달이 된 거예요. 강화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스크 쓰면 입을 벌리고 숨을 쉬거든요. 그럼 잘 때 물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강화가 돼서 평소에 무는 거죠.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 씹을 때 아프다고 자꾸 찾아요, 환자들이. 씹을 때 아프면 원장님들은 크랙을 의심하고 엔도를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절대로 안 나서요. 그런 분들은 여기를 만져보면 엄청 뭉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뭉쳐 있는 것부터 턱관절부터 여기까지 측두근까지 치료하고 나면 증상이 거짓말처럼 없어요. 거짓말처럼. 씹을 때 아픈 경우는 그다음에 오온 치아가 아픈 경우는 이가 악 물어서 그런 것이고 좋은 치료 방법은 보톡스이지만 첫날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자기가 이를 문다는 걸 인지하고 인정을 한 다음에 치료해야 의료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갔더니 보톡스 막 놓더라 이러면 안 되고 항상 보면 환자가 제가 이를 꽉 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았는데 제가 새벽에 물고 있던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저희 그 집안에 변호사들이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근데 치과 소송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앞니가 6번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기분 나빠서 소송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어금니가 일단 없고 강하게 무는 거죠. 그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고압력을 조절하지 않으면 교화 엔돌 하든 크라운 하든 브릿지 하든 임플란트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턱관절 마사지를 평소에도 교육을 많이 시켜줘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보톡스는 어떻게 맞느냐? 자, 저는 보통 뚜껑을 아예 따고서 합니다. 왜냐하면 저 고무 포킹사에다 니들을 꽂히면 저게 인슐린 주사제가 니들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무를 패킹한 다음에 손 앞에서 빼면 환자 뺨에 들어갈 때 드드드 긁힙니다. 날이 이미 둔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뚜껑을 다 따서 주사기에 넣은 다음에 바로 자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마취제를 쓸 수도 있고 얼음물을 갖다 댈 수도 있고 부위는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똑같이.
그렇지. 꼬리와 여기 사이에 여기를 놓는 거고 여기는 깜짝 눌러보세요. 물어보세요. 그 사이에 보톡스는 예전보다 한 10배 정도 환자가 늘어왔고요. 3개월마다 와서 계속 주기적으로 맞고 있는데 보통 처음 맞고 2달 있다 저는 와서 가만히 한번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계속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효과가 오래 갑니다. 근육이 다시 커지기 전에 한 번 더 맞는 거죠. 예방적으로. 그러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주의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안 아픈 스케일링이 있어요. 소니플렉스라고 있는데 얘는 일반 초음파랑 달라요. 안 시려요. 회전 방식으로 치석을 떼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받아본 사람은 얘만 찾아요. 근데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쟤들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도포 마취를 하고 그러니까 각을 마취를 하고 이 소니플렉스를 써보세요. 그러면 예민한 환자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크린에 쓰지만 일반 핸드피스에 꽂아서 쓰는 거예요. 여기 두두두두 떨어져요. 추천드립니다. 자, 저희 번에 스캐닝 오면 큐레이로 치석을 보여드리고 위상차 현미경으로 세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핸드 스케일러와 치면 세말 해드리고 필요하면 불소도 발라드려요. 그러면 환자들은 너무 좋아하죠. 왜냐하면 딴 데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걸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치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현미경입니다. 자, 이게 무슨 커다란 땡지 같기도 하고 너구리 같기도 한데 얘가 이렇게 겉들이가 달렸죠. 겉들이가 달렸죠. 뚱뚱 환자 움직이죠. 입안에서 나온 겁니다. 환자 입안에 위상차 현미경을 가서 검사를 하게 되면 별의별 거리 나와요. 겉들이가 달렸고 제일 단체가 커요. 타겟으로 엄청 잡힐 때 큽니다. 나선생입니다. 스파이럴. 걔가 있으면 겉들이가 타고 달리면서 들어가요. 치솔에다 입안에 피가 닿게 나면 되면 입안이 거꾸로 완전히 혈관으로 들어가기 구취가 때문에 엄청 심하고 췌장암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치매의 원인이 된다는 추천하죠. 이야기도 있어요. 그 벌새처럼 세균은 생겼죠.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그건 원충입니다. 원충. 입안에 살고 있어요. 이 스파이럴챗이 몸에 제일 안 좋은데 그걸 위주로 해서 저희가 처방을 합니다. 저 위상차현병에서 만약에 세균이 검출됐다면 치료 지침이 있습니다. 매년 바뀝니다. 보통 미생물이 나오면 아목사실린을 4일간 처방합니다. 왜냐하면 치과에서는 일주일간 처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치주 첫 치료에서 스케일링이나 루트플링에서 4일간 처방을 하고요. 일주일째 오면 다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세균이 재검출이 되면 다시 반복되고 만약에 세균이 없어졌다 그러면 다음 스케일링이나 3개월 있다 점검할 때 추천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환자들이 세균이 없으면 입안이 거짓말처럼 말끔하고 증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환자 스스로가 약 먹고 치료받아 스크린 받았더니 좋아졌네요를 인지하게 되죠. 그래서 꼭 현미경을 다시 찾으세요. 예. 이렇게 장비를 도입하면 막 되게 잘 쓸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는 이렇게 평탄하게 목표를 갈 것 같지만 가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죠. 디지털 장비, 현미경, 그다음에 각종 진단 장비, CT도 다 익숙화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CT도 우리가 보면 영상이 뼈라고 보지만 만약에 프랩을 엮으면 뼈가 없는 경우도 많고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그 영상, 그림자와 우리의 실제를 맞추는 작업이 생각보다 많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죠.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저는 진료 보고서를 쓰게 합니다. 매주 씁니다. 그러면 내부 교육 겸 일기 겸 성찰 겸 그다음에 제가 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어떤 진료를 했고 그다음에 어떤 걸 배우고 뭘 고쳐야 되는지를 계속 봐서 그걸 병영 경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근 이계부가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전 여기다 설명을 합니다. 치아를 힘을 많이 받아서 여기에 세균이 녹아 있는 거고 여기에 PDRN을 쓸 수도 있지만 저는 미노사이클린 연고를 씁니다. 미노사이클린 연고를 3개월에 한 번씩 넣습니다. 그러면 뼈가 재생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세균이 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독실사이클이기 때문에 세균을 정지시키기 때문에 그 사이에 면역력이 좋아지면 뼈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근 이계분을 발치하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큐레이입니다. 큐레이는 이 치석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게 눈에 보이지만 환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때 이렇게 큐레이를 보여주면 빨갛게 그림 보이겠죠, 형광색으로. 그럼 본인이 여기가 칫솔질이 안 되네요. 이렇게 보여주면 환자분들이 더 신경 쓰게 됩니다. 자. 이 환자가 왔다고 칩시다. 이런 앞에 라미네이트는 환자는 큐레이를 꼭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금가 있는 환자들은 스캐닝하다 떨어지면 이제 사고라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보통 그냥 무료로 해주겠다 해도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큐레이로 치석, 금간 거 이런 걸 확인하면 좋고, 이렇게 발치한 케이스를 찍어보면 금가 있죠. 예, 환자한테 이렇게 뼈가 녹아 있고 이건 금이가 있네요 보여주면 환자들이 수긍합니다. 이 객관적으로 진단을 공유해야 환자들이 생리 뽑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기엔 덜렁덜렁한 치아도 환자는 아직 쓸만한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것은 방치했을 경우는 서로 입장에 치료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진단 기구가 유용하게 쓰인다고 봅니다. 자, 제 입을 찍고 있죠. 금관 치료를 할 때 이 퍼스가 나오는데 이 농에다가 큐레이를 찍으면 이 형광색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균 부산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역으로 추장하면 금관 치료를 언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언제 무균 상태가 될 수 있을지를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다양하게 다양하게 응용하고 있습니다. 자, 치아가 시리다가 왔죠. 리무브 하니까 크랙이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사진 찍어서 앞으로 이제 크라운만 할 건지 엔도를 할 건지 앞으로 좀 지켜보면서 임시치아를 하거나 훅을 만든 크라운을 임시치로 붙이겠다고 얘기하면 환자가 소통이 쉽겠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엔도 장비입니다. 이 엔도 장비는 길이를 자동으로 재줍니다. 왜냐하면 파리를 넣을 때마다 끝에 닿을 때 되면 눈금이 올라가고 만약에 오버가 되면 자동으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역회전을 해서 파일이 부러지는 것을 막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실은 생산성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신경치료를 많이 한 사람들은 엄지에 두툼하게 살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기계가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줄여줬지만 이 파일이 부러지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속으로 돌려면 한번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 안 돌고 다시 이렇게 찌끔 이렇게 돌리죠. 그 다이얼 돌리듯이 이런 식으로 근관 삭제를 하게 되면 파일이 부러질 일도 적고 삭제 효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 장비를 다 사야 되냐? 없으면 이 워킹넷 있는 장비와 이거를 결합해서 연결하면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를 보여주려고 이걸 틀었을까요? 저는 우식 제거할 때 예로 합니다. 이거 뭘까요? 노란색 있는 폴리싱 바죠. 이걸로 충치 제거하면 마취 안 해도 안 시립니다. 왜? 진동이 없어서 그래요. 보통 우리가 쓰는 330번이나 다이아몬드만은 날이 있기 때문에 충치를 긁을 때 치아를 진동을 시킵니다. 그럼 환자가 그때 그러는 거예요. 아픈 게 실려서 그런 게 아니라 진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싱 바로 우식을 한번 제거해 보세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자, 진동을 잘 보세요. 로우 스피드에. 그리고 다음 걸 볼게요. 엄청 떨죠. 여러분이 포스트 드릴을 껴서 돌면 오래된 핸드피스는 이렇게 떨어요. 그거 환자 입에 들어가면 스캐닝 할 때도 무슨 할머가 도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을 놓고 핸드피스의 진동 상태를 꼭 체크해 주세요.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MTA. 어떤 분들은 나는 MTA, 나는 신경치료가 자신이 없어. 리엔도 하지 말고 그냥 뺄래. 그것도 다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재료들이 너무 잘 나왔어요. 여러분이 리엔도 하기 전에 리엔도를 한번 시도해 볼 때 이 MTA나 이런 거를 하면은 여러분이 신경치료 할 때 실력이 부족하다도 이 재료가 그 실력을 메꿔줍니다. 저는 보존을 전공했지만 이 MTA 시멘트, 실리케이트 시멘트 많이 씁니다. 매우 효과가 좋고 안정적입니다. 자, 이건 레진입니다. 레진인데 얘는 색깔이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에이스 레이퍼 있는데 얘는 넣으면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땡겨서 비슷한 색깔을 냅니다. 이걸 언제 쓰느냐? 임플란트 홀을 아예 밖으로 뺐습니다. 보통 점치부 하나짜리를 시멘 타입을 하면 안에 나사가 풀리거나 분리할 때 매우 곤란하죠. 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홀을 바깥으로 빼버렸어요. 이렇게 이게 홀에 이거 레진을 파면 아래 스크류가 머리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할 때 풀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장애인 진료를 좀 하는데 장애인 분들이 막 움직이면
스캔은 뜰 수 있어요. 움직여도. 근데 보철물을 쪼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임시치아 만들었던 방식 그대로 만들었겠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치부 있는 경우는 환자한테 물어봅니다. 이렇게 이거 1년에 한 번씩 이거 레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 대신 이걸 파면 언제든 제가 풀어서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착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 방법도 노인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이건 무슨 사진일까요? 위생사들이 스캐너를 된 데이터를 디자인을 연습해서 시험 보는 시간이에요. 위생사들이 이 디자인을 다 해줘요. 뭘로? 공짜 프로그램을. 우리 메디트 스캐너를 사면 이 CAD 프로그램이 딸려 나와요. 그러면 그걸로 이 스캔을 합니다. 그 디자인을 하면 3D 프린터로 출력하면 1년 차들이나 10년 차들이나 똑같은 40분 안에 멀쩡한 임시차가 뚝 다 나옵니다. 이게 시험 봐서 나온 결과물들이에요. 자, 잘 만들죠. 그리고 기공 지시서도 누가 어떤 장비로 어떻게 떴는지를 다 얘기를 확인하고 나중에 이걸 챗GPT로 돌려서 누가 최적의 조화를 했는지 통계를 냅니다. 통계학을 몰라도 통계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환자가 집에 가기 전에 이 스캐너를 기공소에 전화를 걸어서 데이터를 보낸 다음에 다 매칭이 확인된 다음에 환자를 집에 보냅니다. 그러면 에러 날 일이 많이 줍니다. 그리고 기공소와 단톡을 만들어서 이 디자인을 실시간으로 물어서 오차를 줄입니다. 디지털이 들어오면서 진료실은 진료 인원이 실은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2명이 할 일을 하나 하고 아무리 치아가 많아도 스캔 시간이 거의 15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막 홀 뚫고 러버 짜고 이 시간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이트가 높으면 아예 손은 안 댑니다. 바로 기공소에 그냥 보냅니다. 왜냐하면 기공소에서도 만들어 오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디자인만 하면 나머지는 다 밀링 머신 그다음에 이런 게 하기 때문에 기공사들이 손을 별로 안 써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높이면 바로 보내서 리메이크 받고 파일로 대화를 하고 나면 환자가 억지로 끼울 때 기분 나빠하잖아요. 치료하기 전에는 뭐 좀 해도 되는데 보철물이 나왔는데 그걸 입안에서 막 간다? 그러면 화내하세요. 그래서 최종 보철이 나왔는데 안 맞는다. 그러면 그냥 얘기해요. 이거 좀 높이 나왔는데 에러가 있는 것 같다. 그냥 새로 만들어주겠다 해서 5분 안에 다시 일으켜서 보냅니다. 예. 이래야지 환자의 불만이 없어요. 그걸 막 몇십 분씩 갈아야 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을 엑소캐드나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잖아요. 요즘 신박한 게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AI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덴탈 버드라고 해서 치아당 900원의 비용을 내면 얘가 인공지능으로 디자인을 해줘요. 제가 하나 만들어 봤어요. 제가 밀링기도 여러 개 돼 있고 3D도 있고 프로그램도 엑소캐드 3D 쉐입이 다 있어서 종류별로 다 만들어서 종류별로 출력을 해봤는데 너무 멀쩡해요. 너무 멀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임시치아를 수기로 만들고 있다면 이 3D 프린터를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공지능이 스캔 뜨면 언더컷을 다 보여줘요. 그럼 여기 알아서 다듬으면 돼요. 옆에 개인 교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프랩 다 하는데 여기를 더 깎아주세요라고 표시가 아니면 그 부위를 다듬는 겁니다. 그러면 핏이 딱 달라요. 이 차이가. 이게 이제 3D 프린터로 만드는 건데 이게 오스턴 끄고 이게 덴티스 겁니다. 좋아요. 이걸로 잘 쓰면 되는데 요즘에 레진이 좋은 게 나왔어요. 예전에는 그 레진이 잘 깨지면 날카로워서 잇몸이 찔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더 강화된 레진이 나왔어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는 좀 열이 나오는 광중압기 좀 센 경화기에 넣어서 굳힙니다. 그러면 디스크, PMA 디스크를 깎은 만큼 단단한 정도의 강도가 나와요. 그래서 3D 프린터 깨진다고 밀링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원장님들한테 기공소에서 이걸로 만들어서 출력 보내면 말이 없대요. 모르시는 거예요. 똑같이 강도가 좋아서. 이거를 치과 원내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70만 원대 3D 프린터예요. 이걸로 제가 출력을 해봤는데 멀쩡해요. 이거는 일반용이고 이게 치과용이잖아요. 치과용을 여기서 출력하면 돼요. 거짓말처럼 돼요. 돈도 100만 원 이하인 거죠. 여러분이 3D 프린터를 해봐서 임시차를 만들어야겠다. 특히 뭐 3개짜리, 6개짜리 크라운, 또 임플란트 이런 거 만드시면 이걸로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원내에서 아무리 늦어도 1시간 반 안에 다 만들 수 있어요. 훨씬 예쁘게.
자, 이걸로 제가 기린 인형도 뽑고 그래요. 예. 자, 원데이 보철. 원데이 보철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스캔 떠서 보내면 이렇게 스캔 떠서 디자인을 하고 이제 만드는 순서잖아요. 차이점은 이 신터링기만 하나 사면 돼요. 이 신터링 전에 얘는 9시간 반을 구워야 되는데 얘는 45분 만에 다 구워져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만 있으면 2시간 안에 파이널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3ml 이하였지만 환자분 오전에 진료하면 오후에 4시 원하면 끼고 가는 거죠. 그러면 임시차를 안 만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몇 시간 있다 끼울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밀리겐 사고 만들면 끼워주는 거죠. 이렇게. 요거예요. 오전에 왔다가 오후 2시에 끼우고 가셨어요. 이 기공소에서 부탁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 신터리 기계만 사면 돼요. 근데 기공소는 이제 막 일하는데 갑자기 디자인 해달라 그러면 좀 귀찮긴 하겠죠. 하지만 기공소도 디자인하는데 오브백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당일 보철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디지털 장비가 스캐너만 디지털이냐? 그렇지 않아요. 휴대폰이 엄청나게 좋은 디지털 장비입니다. 저희 공용 휴대폰 안 쓰는 거 하나 갖고 환자 입안 다 찍어놓고 차트 찍어놓고 보험뼈이식은 동영상도 찍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실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찍어서 하나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뭐 콘택이 헐겁다. 그때는 동영상으로 치실을 움직이는 거를 찍어요. 그다음에 현미경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그걸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좋은 효과가 나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쉐이드를 동영상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한 장보다 동영상으로 쉐이드를 찍으면 훨씬 색깔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엑스레이 다 쓰시죠. 이거 1번이에요. 1번에 이런 환자 증례를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환자 설명하려면 다시 뭐 프로그램을 띄워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바텍을 썼다. 그럼 바텍 1번 환자를 눌러서 검색하면 이 증례에 사진도 들어있고 이런 엑셀이 들어있고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번 뭐 설명하고 2번 누르면 22번이면 22번 치아 설명하고 또 3번이면 라미네이트 설명하고 이렇게 동영을 엑셀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컴퓨터 한 대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저는 노인 환자들은 약을 줄여요. 왜냐하면 30대, 40대 하루 3번 먹는 거와 60대, 70대 환자분들이 약 하루에 3번 먹는 거는 달라요. 왜냐하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약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약을 좀 줄여도 된다. 하루에 2번만 먹어도 된다. 그래서 줄였어요. 그랬더니 환자들이 좋아요. 이 약 2번만 먹어도 돼요? 예, 조금씩 줄여서 많이 드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되죠. 예. 그리고 1시간 안에 진료를 마치고 환자들을 빈손에 보내지 않습니다. 이거 칫솔인데 이 칫솔이 이렇게 포장해서 단가가 똑같아요. 해달라면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냥 칫솔 주지 마시고 여러분 치과 이벤트 있잖아요. 뭐 개원 5주년이다, 개원 3주년이다. 그래서 하나씩 나눠주면 환자에게 각인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산소 탱크인데 노인들은 산소 탱크를 이렇게 넣어주면 심장이 천천히 뛰어요. 그래서 편안해요. 막 입 벌리고 막 숨 넘어가고 물 갈 때 막 힘든데 코로 산소가 핑핑핑 들어가면 조금만 호흡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수면 마취하려고 썼는데 노인 환자한테 씁니다. 그럼 굉장히 편해합니다. 저희 이제 쌀을 매년 아시는 분한테 포장해달라 그래서 14년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뭐 복지관도 주고. 근데 환자들이 이 쌀을 받으면 이 병원 인식이 굉장히 달라지는 걸 느껴요. 좋은 일을 하시네요. 나는 쌀 준 건데 다른 것도 아니라. 근데 이게 되게 한국의 정서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이벤트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진료도 있지만 나는 환자를 어떻게 응대하느냐. 저는 남자 환자들한테는 꼭 악수를 해요. 갈 때 엘리베이터는 저 눌러주지는 못하지만 꼭 악수를 하고 보냅니다. 남자들은 악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눈을 꼭 보고 이야기합니다. 환자가 갔는데 방포 쓰고 누워있어. 제가 방포를 걷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다시 엎습니다. 이 콘택 치료하기 전에 한 번 미리 콘택을 하고 들어가는 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오면 원장님 뭐 치료비 얘기하잖아요. 그럼 위생사한테 예, 환자분 치료비 잘해주세요 하고 꼭 위생사 있는 환자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단 얼마를 깎아주고 몇 프로 이런 얘기를 자세한 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내가 배려했다는 것을 환자한테 전달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상담 다 끝나고 환자가 원장님한테 치료비 좀 더 깎아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이런 말이 100%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서 그런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뭐 원래는 어금니부터 하는 게 실은 치료의 정석인데 앞니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환자한테 환자가 원하는 부터 제가 먼저 해드리는 것도 치료계에 넣고 있습니다. 주차장입니다. 요즘 주차장 뭐 충족한 치과 있나요? 없죠. 제가 동네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무슨 칸막이 쳐 있는 빈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재경부 땅이래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가서 빌렸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동네를 탐험하면 숨어져 있는 공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걸 위해 환자의 편의를 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청소를 제가 매일 합니다. 매일이 아니라 2주에 가서 쓰레기를 다 주워요. 내가 쓰레기 주울 때는 아무도 옆에 없거든요. 근데 소문 다 났어요. 그 신세계치과 원장이 직접 주차장 청소한다. 예. 그리고 평소 주말엔 주민들이 이거 쓰잖아요. 그러면서 병원의 이미지를 평판을 계속 바꾸는 거죠. 예. 우리는 당신과 같이 있다. 싸게 하는 환자들 놀면 뭐해? 봐주고 싶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싸게 원하는 환자는 자기가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거에 안 맞으면 계속 컴플레인을 걸어요. 환자의 의사의 의무 중에 전원 의무가 있어요.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 환자는 보내야만 돼요. 성형외과에서 거의 사망할 환자를 병원에 보내잖아요. 그 상태에서 사망하면 다 뒤집어 써야 돼요. 병원에 가다 죽으면 그나마 낫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감당 안 되는 환자를 내가 어떻게든 봐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꼭 필요한 전원을 해서 하는 것이 의료인의 의무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고 수가는 저는 리메이크해도 되는 수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원칙은 간단해요. 치과는 좋은 환자가 좋은 의사를 만드는 거예요. 좋은 환자를 찾아서 숨은 니즈를 찾아요. 분명히 어제 임플란트 환자인데 이 환자는 미백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걸 계속 찾아주면 돼요. 그게 까도 나오는 양파이론이에요. 이거 다 제가 경영학 과정에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나만의 차별화된 핵심 가치. 저라면 저는 무통마취와 급속 임플란트를 그거로 하겠어요. 이게 가치 사다리. 환자들은 더 높은 걸 체험하고 싶거든요. 이게 가치 사다리입니다. 핵심 역량을 제대로 알고 꾸준히 치워야 돼요. 저는 1년 차한테 어시스트랑 스케링 시키는 게 아니라 수술 2차, 세컨 어필 옆에서 서서 보는 걸 시켜요. 왜냐하면 널리 봐야 되니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업의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잘 신천해요. 지금 추세는 디지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도 모자리고 폰을 다 떠났는데 안 나왔어. 밀렸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너무 힘들어요. 스캔은 그 부위 지우고 다시 스캔 뜨면 돼요. 그래서 디지털이 대세예요. 이 타고난 실력, 서비스, 자신한 일에 열정을 가지고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이랑 친밀감 유지하면 성공의 열쇠예요. 하지만 성공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지켜가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뿐입니다. 앞니가 무거워요가 이가 무거워요.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이가 무거워요. 바이트가 높다는 얘기예요. 갈아주셔야 돼요. 먼저 닿는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가 움직일 때 아파요, 윗니가. 이거 감기 걸리냐고 물어봤어야 돼요. 축농증입니다. 예. 이런 진단을 대화에서 찾아야 돼요. 그럼 이 전체가 시리어는 뭘까요? 이를 악무는 거죠. 예. 이런 환자의 대화에서 이런 진단을 찾아내고, 왜냐하면 환자는 암호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해독하죠. 이 과정이 바로 소통의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직원과 소통을 하고 싶은데 소통이 안 돼. 소통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 없어도 소통이 돼요. 상대방을 잘 관찰하는 게 소통의 시작이에요. 오늘 얼굴이 표정이 안 좋네. 아파요? 이런 거. 원장님 오늘 힘드세요? 직원들이 하면 좋잖아요. 이런 게 소통이에요. 애기 요새 아프다는데 일찍 가봐야 되지 않아요? 네? 이런 걸 하면 대화가 필요 없어요. 눈빛만 봐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다음에 약속. 직원과 너무 많은 대화를 하시면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직원이 나가요. 본인이 별 생각 없이 했던 것이 약속이고 그 약속을 깨짐으로써 지키지 않음으로써 분쟁이 생기고 논란이 생겨요. 수많은 일들이 그래요.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하는 것도 좋은 소통 방법의 하나예요.
그리고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원장님들이 꼼꼼하시고 철두철미하시고 수준이 높잖아요. 하지만 주위가 따라가지 않거든요. 하지만 화내는 순간 원장님들이 힘들고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공을 계속 쌓으셔요. 제가 치과에서 32년을 해보니까 화낼 일이 없어요. 왜? 내가 나름대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거는 우리 눌러주실래요? 20년 근속한 직원한테 뭔가 해주세요. 자, 뿌려줬어요. 앞에 이제 근속 기념 케이크도 만들고. 그렇죠? 이거 누가 보고 있죠? 직원들이 보고 있죠. 1년차 직원들이. 아, 내가 오래 근무한 원장님이 나 좋아해 줄까? 근데 이렇게 20년 된 직원들이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그러면 장기 근속하게 돼요. 이분이 차등에 한 달에 나 쉬고 싶어요. 그래서 영국에 한 달간 놀러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운동화를 사왔어요. 저희 병원에 계단이 있거든요. 운동화 끈이 자꾸 풀린다고. 안 풀린 운동화 저 크잖아요. 여행 가면 저들은 얼마나 크겠어요. 저걸 들고 왔어요. 제가 항상 저거 신고 다녀요. 내가 진료할 힘이 나요. 이게 우리의 에너지예요.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